안녕하십니까, 해탈입니다. 오늘은 15편 이후에 미니탭 프로그램과 엑셀 간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로서 이제 미니탭에 대한 매크로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니탭은 이제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상용 툴이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사용하시기는 좀 곤란하고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회사 쪽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이제 식스 시그마를 좀 많이 강조하는 회사들에서는 전문 그 식스 시그마 툴로서 많이 사용하시는 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R이라든가 이런 그런 무료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좀 밀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식스 시그마 쪽을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휴대폰 탑티어인 A사 같은 경우도 그 뭐를 쓰라고 명확하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런 뭐 미니탭이라든가 이런 R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통계 툴로 어떤 결과를 제출하기를 요청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A사라든가 이런 쪽이랑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니탭이라든가 R 쪽을 많이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니탭은 아주 다양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용 툴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미니탭에도 역시 매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니탭에서는 좀 특이하게 매크로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xec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확장자를 mtb라는 확장자를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단순한 형태의 명령어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조금 그 제가 해봤는데 그닥 유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실행할 때 이 기본적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을 MTB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EXE 파일 형태가 괜찮은데 그닥 유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 명령어들 그냥 그대로 다 나열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exec 파일이나 글로벌 매크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exec 파일은 그야말로 그냥 명령어들만 그대로 나열하면 exec 파일이 되는데 글로벌 매크로는 명령어들 사이에 시작할 때 글로벌 매크로를 표시하는 G 매크로, 그 다음에 끝날 때 end 매크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exec 파일과 글로벌 매크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는 약간 exec 파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로컬 매크로보다는 좀 단순한 스타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의 그 목표는 글로벌 매크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성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XSR 열과 상수 매크로가 해당 매크로 내에 지정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은 복잡하게 되는데요. 심플합니다. 그냥 뭐 기본적으로 미니탭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 그냥 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된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문법도 제공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야말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는 살짝 스크립트틱한 그런 스타일이고 로컬 매크로는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매크로는 매크로로 시작해서 엔드 매크로로 끝나고 글로벌 매크로는 G 매크로로 시작해서 엔드 매크로로 끝나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내부 문법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프로그래밍 요소가 더 강한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매크로를 공부하시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니탭에 대해서 푹 빠져서 공부를 하시면 사실 이걸 추천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잠깐 쓰는 스타일일 때는 글로벌 매크로만 하셔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빨리 이걸 쓰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니 탭으로 분석할 자료가 10개의 열에 데이터가 100개씩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10개의 열에 대한 공정 능력 분석을 매크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탭을 이제 이으시고요. 미니 탭에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많은 룰들이 많은 그 기능들이 있는데 컬크 메뉴 중에 컬크에서 이 캘큘레이트에서 랜덤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랜덤의 노말 데이터로 해서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로 어떤 데이터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총 그 발생할 행의 개수가 몇 개냐? 일단 한 100개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00개의 행을 만드는데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 기본적으로 미니탭에서는 이제 행 열을 C1부터 쭈루룩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1에서부터 C10까지 10개의 열에 100개씩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 그런데 그 100개의 데이터의 평균은 얼마냐? 평균은 그냥 임의로 100으로 잡아볼게요. 평균 값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조금 값을 한번 줘볼게요. 한 10으로 해볼까요? 10. 표준 편차가 10인 데이터를 만들어 봐라. 오케이 하면 10개의 열에 총 각각의 열당 100개씩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면 그냥 임의로 값을 이제 줄게요. 그냥 이름을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데이터 6, 데이터 7, 데이터 8, 데이터 9, 데이터 10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이 이름을 준 거를 임의로 지금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정 능력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열이 총 1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100개의 데이터들이 과연 제대로 된 공정 능력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공정 능력 분석은 어떻게 하냐고요? 미니탭에서 메뉴, 스태티스티컬이겠죠? 그다음에 퀄리티 툴에 공정 능력 분석에 노멀로 가시면 이걸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데이터 1 해서 우리가 선택한 싱글 컬럼은 데이터 1, 즉 C1 데이터 1이라는 이름을 가진 C1 열을 분석을 할 건데 이 서브 그룹은 몇 개냐? 모르시겠으면 그냥 1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10개 러트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10개로 나눠진 분량으로 생산이 된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다가 열이라고 1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그냥 10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임의로 1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꺼번에 한 로트에서 만든 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 스펙. 그러니까 스펙의 한 값을 아까 저희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하한선을 그냥 임의로 95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상한은 105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옵셔널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고요. 여기 트랜스폼이라든가 이런 옵션들도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스티메이트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옵션 쪽에서도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톨러런스 K 시그마 값을 받고 싶다. 그럼 이걸 바꾸시면 되는데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이 결과값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선택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딱 기본적인 값만 주고 상한 하한만 넣고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정 능력 분석을 하는 겁니다. C1 데이터열을 총 100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이 지금 여기 평균이 99.5455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왔나요? 표준 편차는 10.3525. 왜냐면 저희가 평균을 100으로 주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딘과 오버롤로 나오는데 이제 위딘이 이제 그 단기 공정력 분석이고 오버롤이 장기 공정력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미니탭 그 식스시그마를 공부를 해보시면 이 여기서 나오는 CPK
요 CPK 값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생산 기술 뭐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괴로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건데요. 0.15면 이제 많이 푸시를 당하겠죠. 왜냐하면 이 CPK가 1.33 정도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탑 티어 회사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자 데이터 1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데이터 2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메뉴에 스태티스티컬에 가서 퀄리티 툴에 공정력 분석에 노멀로 가서 똑같이 데이터 2를 선택하고 이걸 하는데 상한, 하한이 값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90이고 상한이 110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매번 이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참 환장을 노르시죠. 게다가 이게 분석화될 열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아니고 500개다. 이거 어떻게 이걸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션 창을 먼저 세션 창을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메뉴에서 에디터 메뉴로 갔을 때 Enable Command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Enable Command가 보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워크시트 창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에디터로 가볼게요. Enable Command가 안 보이죠? 네, 세션 창을 클릭하셨을 때만 에디터로 갔을 때 Enable Command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메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로 에디터에서 Enable Command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MTB라는 커맨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도 깜빡깜빡거리고요. 즉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커맨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ir 도스 커맨드도 먹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는 뭘 먹느냐? 아시는 도스 커맨드를 입력해 보시면 다 먹고요. 미니탭의 명령어도 넣어주시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니탭 명령어를 모르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H 히스토리를 누르면 이 우리가 처음에 입력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랜덤 100, C1부터 C10까지. 처음에 우리가 100개 데이터를 C1부터 C10 열에 만들어 랜덤하게 정규 모파하는 걸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있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거를 만들으라고 했던 거가 실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정규 공정력 분석을 했었죠. C1 열에 대해서. 물론 C1 열의 이름은 데이터 1이었어요. 그랬더니 capability 데이터 1의 1 이게 이제 서브그룹 사이즈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한이 95, 상한이 105.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드린 게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갔고요. 그다음에 C2열, 데이터 2열에 대해서 역시 서브그룹 1로 잡고 하한 90, 상한 110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값을 자, 전체를 세이브 S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 세이브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세이브 S 뭘로 이제 매크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한번 잡아볼게요. 임의로 뭐로 잡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파일이 잠시 끊겨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면 기본적으로 히스토리에 미니탭에 커맨드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를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건 지워버리고 원래 이제 요만큼 있었는데 요 앞에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를 제너레 했던 거를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의 시작은 G 매크로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은 엔드 매크로다. 엔드 매크로로 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는 해당 매크로의 파일 이름을 주는 게 일반적인 룰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 룰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원하시는 커맨드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1열, 데이터 2열에 대한 거를 공정력 분석한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해서 복사해서 데이터 10, 10까지 공정력 분석을 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를 테스트.매크로로 저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밑에 폴더 안에 언어, 해당 언어,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밑에 매크로스 폴더 안에 여기다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 경로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준 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미니 탭의 에디터 모드에 가서 이네이블 커맨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션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에디터 모드에서 가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워크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에디터 모드로 가면 전혀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세션 창을 클릭하시고 에디터 모드로 가서 이네이블 커맨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mtb 커맨드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면 공정력 분석을 데이터 1열부터 데이터 10열까지 주르륵 진행하는 겁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면 매번 커맨드 창을 이렇게 쓸 거냐 커맨드 창에다 테스트라고 칠 거냐 물론 그 방법이 편하신 분들도 있고 나는 그냥 마우스 클릭이 좋아 이런 분들은 자 이거를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메뉴에 툴에 가서 커스터마이즈에 가면 여기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툴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딴 데다 추가하셔도 되는데 딴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이제 툴에다가 새롭게 하나 신규를 뉴라고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아까 저희가 제작을 했잖아요.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임의로 단축키도 한번 넣어보자. S에다가 넣어보자. 왜 S에다 넣느냐? 다른 키들은 이미 단축키 할당이 돼 있어서 저희가 넣은 게 안 먹기 때문에 S에다 넣습니다. 이제 이유는 차차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창에는 저희가 아까 퍼센트 테스트 넣었잖아요. 똑같이 테스트, 퍼센트 테스트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에 점점점 찍어서 해당 파일을 직접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테스트 매크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퍼센트 테스트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실행할 때마다 매번 어떤 인재를 줘야 된다. 그러면 아규먼트 항목에 넣어주고 특정 디렉토리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니셜 디렉토리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딱 해주시면 툴 메뉴에 가보면 우리가 만든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S자 밑에는 밑줄도 그어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툴스의 T, 대문자 T와 테스트의 S, 소문자 S 이거를 단축키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Alt TS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Alt TS로 넣어주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메뉴에서는 안 되냐고? 당연히 되죠. 메뉴, 툴, 테스트 하면 다시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 능력 분석을 100개면 100개,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5만 개면 5만 개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미니 탭을 사용하시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세계 최대 휴대폰 최대 두 번째인가요? 하여튼 A사와 뭔가를 거래하시는 그런 상대되는 을질, 병질을 당하시는 회사들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걸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미니탭에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엑셀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